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한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손수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드셨고 혈압 때문에 다른 약도 꾸준히 복용 중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속은 계속 불편하고 그분의 답답한 마음이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요? 몸에 좋으라고 먹는 약이 혹시나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서로 부딪혀서 탈이 나는 건 아닌지 말 못할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런 걱정을 시원하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도 미처 설명해주지 못하는 같이 먹으면 톡 되는 약과 음식, 영양제 궁합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가장 흔하고 중요한 조합들만 모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메모지 한 장 꼭 준비해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도가 될 겁니다. 약이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 우리 몸은 거대한 공장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거대한 약 공장과 같습니다. 약 성분이 들어오면 이 공장에서는 그 약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또 적절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다른 약이나 음식이 들어오면 이 공장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약은 공장 문을 아예 잠가버려서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약은 분해하는 기계를 망가뜨려서 약 성분이 몸에 지나치게 쌓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바로 이 공장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 상황들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감기약과 혈압약 같이 먹으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환절기나 겨울철, 콧물과 코막힘 때문에 약국에 가서 코감기 약을 사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평소에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이 감기약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코감기 약에는 휴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분은 코 안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콧물을 멈추게 하고 코 막힘을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이 코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을 동시에 수축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갑자기 막아버리는 것처럼요. 혈압약은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감기약이 와서 혈압약의 노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혈압을 낮추려 애쓰고 다른 쪽에서는 혈압을 올리는 약을 먹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혈압약의 효과는 사라지고 심지어는 혈압이 갑자기 위험하게 솟구쳐서 심장이나 뇌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감기약을 사실 때 반드시 약사님께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약으로 바꿔주시거나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철분제와 우유 열심히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 혹시 이 철분제를 우유나 칼슘, 영양제와 함께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몸에 좋다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 사실은 흡수율을 확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철분과 칼슘은 서로 같은 길을 통해 흡수되려고 경쟁을 벌여요. 그런데 힘이 더 센 칼슘이 먼저 그 길을 차지해버리니 철분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영양제로 드시는 철분은 대부분 BM철이라고 해서 원래 흡수가 어려운 종류가 많아요. 우유나 칼슘 영양제가 있으면 그 흡수율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또한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 철분제를 드실 때는 커피나 차도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는 오직 깨끗한 물과 함께 드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주스나 비타민C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지니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항생제와 유제품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내성만 커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빼먹지 말고 다 드세요 라고 강조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데 항생제를 드시는 동안 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하다고 해서 요구르트나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행동이에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과 결합하면 약 성분이 덩어리처럼 변해버립니다. 약이 몸으로 들어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항생제가 제대로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염증은 잡히지 않은 채 우리 몸에 항생제 내성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만 감염을 치료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생제를 드실 때는 유제품과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세요. 네 번째, 고지혈증약과 자몽약효가 지나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혹시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나요? 그렇다면 자몽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자몽은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자몽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우리 몸에 관해서 약 성분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약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청소부를 잠재워 버리는 것과 같아요. 청소부가 일을 못하니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지나치게 쌓이게 되겠죠. 약을 한 알만 먹어도 2-3알을 먹은 것처럼 몸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없던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심해지고 심하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중 스타틴 계열, 즉 리피토, 심바스타틴, 크레스토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약을 드실 때는 자몽 주스뿐만 아니라 자몽이 들어간 음료는 모두 피해 주셔야 합니다. 5번째, 아스피린과 소염 진통제 위장 출혈 위험이 4배 커집니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 예방을 돕는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면서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소염 진통제를 추가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두 약은 약효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위를 보호하는 위벽을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약을 함께 드시면 위장 보호막이 더 심하게 손상되어 침묵의 출혈이라고 불리는 위장 출혈이나 궤양의 위험이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약 복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두 약을 모두 드셔야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위장 보호제를 함께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꼭 피해야 할 의외의 조합들. 지금까지 가장 흔한 5가지 조합을 알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의외로 같이 먹기 쉬운 위험한 조합들이 더 있습니다. 1. 혈전 방지제 건강식품.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혈전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녹색 채소와 홍삼, 인삼,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식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녹색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와파린의 혈액 응고 방지 작용을 방해하고 홍삼이나 인삼 등은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식품은 전문가와 상담 후 드세요. 2. 당뇨 병약 술. 당뇨 병약을 드시는 날은 술을 완전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술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간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 절대 술과 약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3. 갑상선약 칼슘 제철 분재. 갑상선약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칼슘이나 철분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갑상선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고 칼슘이나 철분제를 드셔야 합니다. 4. 제산제 모든 약. 속 쓰림에 먹는 제산제는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흔한 약입니다. 제산제는 위산 분비를 막고 위벽을 코팅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약이 제대로 녹거나 흡수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제산제를 드실 때는 다른 약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나만의 약 수첩 만들기. 자, 이렇게나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은 절대 혼자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전문가와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숙제를 내드릴게요. 바로 나만의 약 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작은 수첩에 지금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의 이름, 용량, 그리고 언제 드시는지, 어떤 증상 때문에 드시는지 적어두세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들를 때 이 수첩을 보여드리면 의사나 약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약 복용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가장 안전한 처방을 내려주실 겁니다. 약을 잘 챙겨 먹기 힘드신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약을 정리할 수 있는 알약 케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꼭 가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